2011년 한 논문이 권위 있는 저명한 저널에 실려서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다름 아닌 예지력이 실존한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논문이었습니다. 당연히 학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정말 이러한 초능력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제너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너드 투디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저희 저번 홀로그램 우주론 때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주드 커리반의 저서 코스믹 홀로그램에 나오는 내용 중 좀 일부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때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 책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도 홀로그램 우주에 관한 내용인가요? 이 책이 홀로그램 우주에 관한 내용도 맞긴 한데 오늘 다루는 내용은 홀로그램 우주는 아닙니다. 제목이 코스믹 홀로그램인데 오늘 주제가 홀로그램이 아니라고요? 예. 그럼 어떤 면이 재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홀로그램 우주론하고 조금 연관이 있긴 한데 일단 저희 저번 홀로그램 우주론 편에서 데이빗 봄의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셨죠? 이 홀로그램 우주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정신들도 모두 우주를 구성하는 홀로그램으로 여기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저번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예. 의식도 모두 전 우주에 얽혀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데이빗 봄도 초자연 현상에 좀 깊은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국가 정부기관 차원에서 진지하게 초능력 같은 거 관련된 연구 많이 하고 그랬어요. 미국이나 소련이나. CIA에서 자행한 MK 울트라라는 실험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MK 울트라라면 테드 카진스키도 피실험자라고 했었죠? 이게 맞습니다. 본인은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얘기는 했지만요. 네. 아무튼 다시 코스믹 홀로그램 책 얘기로 돌아와서 이 책은 교양 과학 서적이거든요. 교양 과학 서적답게 현대 과학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요. 열 에너지 얘기부터 해서 중력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끈 이론, 복잡계 등등 나올 건 다 나와요. 다만 이게 책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크지도 않다 보니까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기보다는 좀 개요를 다루는 편인데요. 특히 홀로그램 우주에 관한 책이다 보니 우주는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정보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듣다 보니까 있을 건 다 있는 책인데요. 물리학 입문서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책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모든 현대한 물리학 분야를 쫙 얘기하다가 후반부쯤 가면은 내용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내용이 이상해진다고요? 예. 아니 교양 과학 서적인데 어떻게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홀로그램 우주 여기서는 책 제목처럼 코스믹 홀로그램이라고 칭하는데 이것은 결국 우주 전체가 하나의 코스믹 홀로그램이고 이건 하나의 정신이고 이것을 우주심, 우주의 정신, 코스믹 마인드라고 합니다. 코스믹 마인드요? 예. 그러면서 저희 자주 언급했던 데이빗 차머스 있지 않습니까? 데이빗 차머스를 언급하면서 물질과 정신은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데이빗 차머스의 이론을 비판을 합니다. 어차피 물리학자 중에는 이런 논자들이 많다면서요. 예, 그런 편이긴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양자의 비국소성, 즉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양자는 서로 얽혀 있을 수 있다는 이 비국소성의 원리를 굉장히 확대를 해요. 그래서 코스믹 홀로그램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는다는 거죠. 양자 얽힘이랑 관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도 다뤘던 데이빗 봄의 홀로그램 우주론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이분은 여기서 이제 슬슬 초자연 현상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초자연 현상이요? 예. 슈퍼내추럴이요? 예. 저희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이빗 봄도 이런 쪽에 관심을 가졌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 이론이 좀 이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초자연 현상, 슈퍼내추럴 대신 초정상, 슈퍼노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초정상. 뭔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 말인데요. 근데 이 단어는 주드 커리반이 직접 만든 단어는 아니고요. 심령 연구가인 프레드릭 마이어스가 초자연 현상을 넘어서는 의미로 만든 신조어입니다. 1882년에 처음 썼다고 합니다. 이 단어를. 심령 연구자가 만든 단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초정상에 대해서. 코스믹 홀로그램은 물리적 차원을 넘어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것은 이것은 사실 무수한 차원에서 경험하는 의식임을 이 코스믹 홀로그램은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믹 홀로그램은 우리의 인식을 우주적 관점으로 넓혀주지만
초자연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국소적인 의식의 체험들을 초자연을 넘는 그러니까 슈퍼, 비범하지만 그러면서도 노멀, 본연의 능력으로서 즉 초정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이 우주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로 엮여 있으니까 초자연 현상을 뛰어넘는 초정상적인 능력, 한마디로 초능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진짜요? 초능력이요? 그렇습니다. 뭐 이런 말 하면은 뭐 저희 보고 또 무슨 얘들도 이상한 얘기 한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은 초자연 현상이 아닌 초정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결국 그 얘기인 거죠. 초능력 얘기죠. 뭐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그 1995년에 그 CIA에서 실시한 그 원격 투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예를 듭니다. 원격 투시요? 예. 아니 이거 무슨 일요일 아침에 하는 서프라이즈에 나오는 내용 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이게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CIA 문건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문서예요. 아 그래요? 예. 검색하면 PDF 파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연구를 했는데 투시 능력이 있다는 그 유의미한 통계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이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드 커리반은 이것을 달리 보면은 증거가 있는 건데, 그리고 그 증거에 오류나 편견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어찌됐건 그 증거가 유효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끝나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증거가 있다고요? 근데 사실 대부분 이런 주장에서의 증거라는 것들은 어떠한 그 명확한 뭐 재현이나 이런 구현을 통해 그 실증적인 과학적 이론이 도출된 건 아니고요. 거의 다 통계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자 안에 공을 넣은 것과 비어있는 상자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이 중 어떠한 곳에 공이 있는지 맞춰봐라. 뭐 이런 식의 무수한 실험을 한 뒤 이걸 맞춘 경우가 50%에 가까운 게 아닌 뭐 예를 들어 뭐 60%가 나왔다. 뭐 이러면은 이것은 일반적인 확률을 넘어서는 이런 수치니까 이것은 유의미한 통계, 의미가 있는 통계라고 하면서 이것이 증거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수십 번이면 모를까 뭐 수천 번 실험을 했다고 하면 한쪽이 많이 높으면 무언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코스믹 홀로그램에서도 언급되는 그 데릴 뱀의 그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데릴 뱀이요? 예. 이 데릴 뱀은 그 코넬 대학교의 그 사회심리학자 교수인데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이 데릴 뱀이 2011년에 개인과 사회심리학 저널이라는 곳에 그 동료평가를 거친 그 논문을 실었어요. 근데 이게 큰 파장을 불러옵니다. 어떻게죠? 이게 8년 동안 8,000명 이상의 피실험자와 9가지 다른 형태의 실험 방법을 동원한 실험이에요. 그래서 얻은 게 현대 과학에서는 정말 사이비 유사과학이라고 불리울 만한 예지력에 관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예지력이요? 미래를 보는? 맞습니다. 즉 시간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발견했고 이게 단순히 우연, 즉 때려 맞춘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러한 결론이 도출됐다는 겁니다. 진짜입니까? 이게 논문 게재가 됐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논문이 실린 이 개인과 사회심리학 저널은 뭐 이름 없는 저널이 아니라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저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곳에 저렇게 저명한 학자가 이런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으니 당연히 난리가 났죠.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 막 다른 데서 이 연구 데이터를 저마다 분석을 해서 뭐 메타 분석하고 뭐 방법을 좀 바꾸거나 해서 그렇게 하면은 데릴뱀이 주장하는 유의미한 값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이 데이터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막 그랬어요. 이 논문은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비과학적인 일명 초능력에 관련된 논문이 정식 게재된 사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드 커리반도 이 사례를 언급을 해요. 근데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라 당연히 이러한 사례야말로 초정상의 사례가 될 수 있다면서 기존 학계는 이 연구자 데릴뱀의 권위라든지 이 저널의 권위 그리고 이 동료평가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을 비판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확실히 이분은 초능력? 뭐 이런 거에 되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책이 좀 후반부에 좀 이상해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원격 투시, 예지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텔레파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언급을 해요. 텔레파시요? 예. 특히 양자역학의 비국소성을 내세우며
이것도 굉장히 많은 실험들이 있었다면서 학계가 막 일부러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정리를 해요. 현실의 본질은 정보이고 의식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통일체이며 인간의 의식은 두뇌나 신체 속에 갇혀 있지 않다고 하고. 잠시만요. 아까 이원론을 비판하고 이론론주의자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의식은 신체에 갇혀 있지 않다고요? 이 이론론도 그때 언급했듯이 크게는 그 물질적 이론론과 그 정신적 이론론이 있습니다. 이 주드 커리반은 그 정신적 이론론을 주장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물질이 의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의식이 물질을 지배한다고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론론도 두 가지가 있군요. 예.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비국소적 연결성이 온 우주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주가 단일한 통일체로 진화해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단일한 통일체요. 예. 결국 이분이 주장하는 건 우주와 인간의 정신이 하나로 엮여있기 때문에 저러면 초자연, 초능력 뭐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실 이것은 정말로 입증된 것은 없어요. 뭐 증거 운운하는데 이러한 통계에서는 그 편향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게 정말로 완벽히 통제된 실험인지 아닌지도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이런 실험들은 어떤 경우에는 서로 같은 방법론을 동원했는데도 이 실험에서는 뭐 정반대의 수치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데일뱀의 그 예지력 관련 논문이 그 게재된 것이 왜 큰 사건이고 아직도 비판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면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책 그 코스믹 홀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례가 있다면서 뭐 여러 학자들의 이름을 뭐 언급을 하지만 사실 그 실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뭐 별로 없고요. 다 참조로 떼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간츠펠트 실험을 언급하는데요. 이 실험이 뭐냐면은 그 수신자의 시각과 그 청각의 상태를 그 흐트러지지 않게 유지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탁구공을 이제 반 잘라서 그걸 뭐 양쪽 눈에다가 놓고 또 귀도 다른 청각적 신호를 방지하기 위해서 헤드폰 같은 걸로 화이트 노이즈 그걸 계속 들려줘요. 그러니까 눈과 귀를 가리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다른 방음된 방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송신자예요. 그 송신자는 자신 앞에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영상을 저기 있는 아까 그 수신자에게 텔레파시로 막 전달하려고 본인은 막 그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신자가 자신이 느꼈던 것을 제3자에게 알려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송신자가 보내려고 했던 그 이미지를 이 수신자가 정말 제대로 맞췄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은 여러 군데서 여러 번 실험을 했는데 이 중 어떤 실험에서는 아까 말한 그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확률이 아닌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의 어떠한 값이 나왔다는 거죠. 아리송합니다. 비과학적인 것 같은데 왜 어떤 실험들에서는 저렇게 일반적인 확률 통계 이상의 데이터가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앞서 얘기한 그 데일뱀의 논문 외에는 학계에서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논문이 거의 없어요. 이런 게 실리지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 데일뱀의 논문이 더 화제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실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플라시보 효과도 실제로는 말이 많아요. 그리고 뭐 이게 사실 뭐 확증 편향, 즉 데이터를 취사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무튼 이 주드 커리반 여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이 4살 때 이 코스믹 홀로그램과 다차원적 의식을 직접 경험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4살 때 코스믹 홀로그램 아니 고차원을 경험했다고요? 예. 본인이 그 직접 책에서 말합니다. 그 본인이 4살 때 어느 날 그 잠과 그 깨어있는 상태 그 중간 사이에 있을 때 자기 집 침실만큼 커다란 그 생생한 현실과 같은 그 심상을 봤다고 합니다. 그 심상은 막 무지개 빛으로 맥동하는 막 그물망 같은 거고 자신은 그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았고 뭐 온갖 기하학적인 형상을 보고 그 형상은 막 시각각 바뀌면서 그 패턴에서 빛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저 4살 때 기억도 잘 안 날 텐데 그냥 꿈을 꾼 거거나 저기 환각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뭐 저도 사실 뭐 잠이 들락말락 할 때나 깰락말락 할 때 저런 비슷한 거 꾼 거 있거든요. 왜 이러세요? 아니 뭐 대부분 저런 비슷한 경우 있죠. 비몽사몽간에. 그러니까 아무튼 이분은 더 중요한 게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저 4살 때 저 경험을 시작으로 무수한 심령적 경험과 유체 이탈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유체 이탈이요? 예. 어질어질한데요.
이거 물리학창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자신의 결론은 존재의 물질적 차원 너머에 저러한 현실계가 존재하며 지성물질인 우주는 상호 연결된 만물로 이루어진 하나의 통일체임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말로 이제 책을 끝맺어요. 정보는 현실이고 만물은 비트이며 마음은 물질이다. 그리고 의식이란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요 온 우주 그 자체다라고요. 그럼 결론이 이것이 코스믹 홀로그램, 홀로그램 우주인 겁니까? 예, 이분이 얘기하는 우주, 즉 코스믹 홀로그램은 저런 것이지요. 유사과학 같은데요. 물론 저는 앞서 얘기했듯이 그 초능력의 근거가 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저런 수많은 실험들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 반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저런 근거를 찾으려는 실험들을 하다 보니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 저런 근거가 없다는 실험들을 또 많이 하면은 저는 저런 것들보다 더 많은 즉 저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실험의 결과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유체 이탈 이런 것도 저도 꿈으로 꾼 적이 있어요. 꿈에서 제가 침대 위에 떠서 제 모습을 보는 꿈 꾼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냥 꿈이지 뭔 유체 이탈입니까? 그냥 꿈이지. 그러니까 주드 커리번 본인도 잠이 들은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닌 그 상태에서 겪었다고 하잖아요. 비몽사몽하는 상태. 인간은 그 빛, 즉 시각이 완전 차단되면은 뇌에서 환영을 만들어낸다는 실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일종의 그 뉴에이지, 아니면 우주, 세계, 자연, 인간의 모든 것이 신이라고 여기며 이 세상 만물 자체를 일종의 신으로 보는 범신론 같은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뉴에이지 자체가 범신론적 사상과의 많은 부분이 통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신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요. 이 우주가 그냥 하나의 통일된 정신체, 우리 포함해서요. 그렇다고만 주장창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듣다 보니까 아서 시 클락의 그 유명한 1953년작 SF 소설 유년기의 끝의 내용과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소설에 등장하는 그 통합된 정신체, 그 오버마인드 같은 이야기와 얼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이 소설은 저희가 기회 될 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 주드 커리번은 이 책에서도 언급을 하는데 자신의 동료라면서 디펙 초프라를 언급을 합니다. 디펙 초프라요? 예, 저희가 언제 한번 다뤘다가 좀 양장식판에서 다뤘었죠. 예, 많은 비판 다룬 적이 있는데 다음에는 이 디펙 초프라에 관련돼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주드 커리번의 코스믹 홀로그램에 나오는 초자연 현상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노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 유익하게 감상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노드였습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